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7장 도량형학과 결함검사. 그래서 한국말이 좀 어렵죠. 결국은 반도체는 어떤 공학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웨이퍼에다가 어떤 일을 합니다. 반도체 공정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공정을 진행하고 나면은 눈에 보이질 않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앞에서 강의한 것처럼 다 머릿속에 있는 상상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런 구조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하기 때문에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량형학, 발음도 되게 어렵네.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측정입니다. 측정을 해서 우리가 진행한 반도체 공정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림처럼 잘 되었는지 또는 안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도량형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실장은 그런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검사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검사 장비가 아니라 굉장히 고가의 정밀한 이 지구상에 있는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측정 장비, 여기 지금은 메트로로지라고 있는데 결국 측정이라는 뜻입니다. IC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보편적인 장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KLA라고요. 약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도 역시 여러분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십억 하는 장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비가 또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내가 인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측정 장비만 또 메인터넌스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비도 비싸고 장비도 무지 많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손길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웨이퍼를 보면은 웨이퍼가 이렇게 모니터 웨이퍼라는 게 있고 패턴드 웨이퍼가 있어요. 이 모니터 웨이퍼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실리콘 원판이에요, 원판.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하죠,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모니터 웨이퍼 이렇게 부르고, 얘는 뭐냐면은 패턴드 웨이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정을 좀 진행을 해서 실제 모습에 좀 유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얘와 얘는 우리가 무엇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 공정을 진행할 때 실제로 만들어 파는 거에서 뭘 측정하고 뭘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그 실제 파는 그 공정을 진행하는 웨이퍼의 경우에 손상이 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공정을 진행하다가 그 공정을 진행하고 나서 우리가 그 웨이퍼를 없애버려야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이런 거라든지 또는 패턴을 만든 패턴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고 패턴이요. 패턴이 있는 거죠, 지금. 패턴드 웨이퍼를 가지고 공정을 진행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는 이런 웨이퍼에서 측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웨이퍼에서 측정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로딩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로딩 이펙트 때문에 패턴드 웨이퍼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게 실제 웨이퍼랑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근데 이거 만들려면 또 돈이 필요하죠.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돈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런 형태의 웨이퍼를 가지고 뭔가를 모니터,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개념만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측정하는 그 기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뭐 독립형, 뭐 직접형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프라인, 애트라인, 인라인, 뭐 온라인, 인시투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요 가로축에 있는 것들은 임플란트 공정, 디퓨전 공정, 심플링 공정, 폴리싱 공정, 엣지 공정, 포토 공정 6개의 주요 공정이 있는데 각각의 공정에서 공정을 진행하고 나서 요 항목들 요거는 물리량이죠. 물리량. 요 물리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로 X와 Y를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1번부터 12번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은 필름 thickness, 그러니까 방막 두께. 방막을 우리가 많이 증착을 하는데 방막 두께라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이 방막 두께는 어느 공정에서 필요하냐면은 디퓨전이라는 확산이라든지 또는 방막을 실제로 하고 있는 방막 공정이라든지 또는 폴리싱 공정이라든지 식각 공정이라든지 포토 공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다 이 필름 시크니스 방막 두께를 다 측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정들에서는 방막 두께를 측정하는 장치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두 번째는 쉿저항, 면저항입니다. 면저항.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면저항이야. 이거는 이온 임플란트, 디퓨전, 그리고 심필름에서 금속의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쉿 리선스를 측정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몰라도 그 해당 공정에 들어가면은 이런 일들을 날마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장비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이제 물리량, 세 번째는 필름 스트레스를 또 측정하는데 이것도 역시 디퓨전, 심필름 이런 데서 측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플렉티브 인덱스, 이게 굴절률이죠. 굴절률은 디퓨전하고 그 다음에 절연막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불순물의 농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확산 여기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디펙 결함은 거의 모든 공정에서 다 하고 있는데 포토에서는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unpatterned, 패턴이 없는 웨이퍼에서 디펙, 패턴이 있는 웨이퍼에서 디펙. 이거는 식각하고 포토에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CD는 당연히 엣치하고 포토에서 하죠. 그 다음에 스택 카바리지, 단차라면 단차는 식각에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뒤에가 설명이 있는데 요거는 포토에서 하고, 그 다음에 CV라는 게 있어요. CV. 이건 보통 디퓨전에서 불순물 농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뒤에 가면 설명이 있어. 그 다음에 컨택 앵글. 이것도 포토에서 측정합니다. 결국 이 장표의 그 요지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모든 거를 한 장의 서머리 한 건데, 이렇게 많은 공정에서 이렇게 많은 모든 공정이죠. 거의 모든 공정에서 굉장히 많은 물리량들을 측정한다. 이게 이 장표의 요지고, 각각의 공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정 아이템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 전체 공정을 하진 않죠. 어느 한 공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물리량들을 잘 알아야겠죠. 내가 이게 물리량이 뭐고 이걸 왜 측정하는지, 결국은 공정이 잘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는 이런 하나하나의 항목의 막 두께들을 어떤 원리로 그리고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쭉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방막 두께입니다, 여러분. 방막 두께. 그래서 방막 두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모든 방법을 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저항을 측정해서 방막 두께를 환산하기도 하고, 이 경우는 우리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물질, 즉 컨덕터의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리고 컨덕터가 아닌 놈들은 바로 이런 걸,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이게 지금 방막이야. 두께를 가지고 있고, 위스가 있고, 그리고 랭스가 있죠. 그래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저항값을 A, 즉 이 면적이죠. 이 면적하고 두께, 그리고 L 길이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면적이라는 것은 T분의 로우입니다. T분의 로우. 즉 T분의 로우. 여기 지금 A가 지금 표시가 이게 아니네요, 여러분. A는 바로 요거네요, 요거.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여기서 A라는 것은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 안에는 이 면적이고, 이 면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 길이, 즉 W하고 요 길이 T죠. 두 개의 합이죠. T하고 W를 곱해야지 이 에어리어가 되겠지. 그래서 전류가 우리가 이렇게 흐를 때 저항을 나타내 보면은 요 A분의 로우, 비저항 값이죠. 물리적인 항이죠. 그 다음에 이 길이 L로 나타낼 수가 있고, 요 안에 길이가 W하고 T죠. 그래서 우리가 A분의 L, 아니지, W분의 L, 그러니까 요 길이분의 이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이게 1일 때의 저항이 바로 뭐냐면 식에 의하면은 T분의 로가 됩니다. T분의 로. 그러니까 이걸 스퀘어라 그래. 한 스퀘어.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같을 때. 정사각형이죠.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이때 이거를 우리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때 원 스퀘어라 그래.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저항,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여기까지의 저항은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하면은 T분의 로가 됩니다. T분의 로. 원 스퀘어의 저항값.
t분의 로우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1스퀘어에서는 L과 W가 같은 거죠.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요 RT분의 로우 값을 우리가 면장이라고 그래요. 면장.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정의를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C조항을 측정하면은 우리가 물질의 로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만약에 100이다. 근데 얘가 로우가 1000이다. 그러면 T는 10이겠죠. 이렇게 해서 T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T를 이 두께를 필름의 방막의 두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결론은 이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C조항을 우리가 알면은 측정할 수 있으면은 물질의 로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께 T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하는 방법이 바로 그 유명한 4포인트 프로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프로브 도체 4개를 가지고 웨이퍼를 콕 찍어 갖고 전압을 이렇게 인가하고 전류를 측정해서 전류를 흘리고 전압을 측정하면은 이런 관계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C조항을 측정해서 방막의 두께 여기 있죠, 요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이 물질이 도체여야 돼요. 도체가 아니면은 측정이 불가능하죠. 전류가 흘러야 측정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은 반대어 포로 C조항이라는 게 있어. 이런 십자 모양의 테스트 패턴을 만들어서 우리가 측정합니다. 이거는 인라인 반도체 공장 안에서 측정할 수 있지만은 이 방법은 다 공정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갖고 측정합니다. 똑같이 방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지만은 상황이 틀린 거죠. 얘는 공정을 다 진행하고 바깥에 폐바웃 시켜서 공장 바깥으로 빼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거고, 얘는 인라인에서 이 테스트 패턴 가지고 테스트 웨이퍼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요게 아까 그런 4포인트 프로브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를 측정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웨이퍼에 맵을 다 그려주는 거죠. 플러스는 두꺼운 거고 마이너스는 그래서 얇은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쪽과 이쪽이 두께 차이가 나는구나,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이게 저항값이라면은 저항이 큰 놈이 두께가 얇은 거고 저항이 작은 놈이 두께가 두꺼운 거죠. 그렇게 측정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메탈, 금속, 도체 이 경우만 측정을 이렇게 가능한 거죠. 반면에 요 막이 있는데 필름이 있죠. 측정되어야 되는 요 막이 만약에 우리가 금속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엘립소미터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광학적으로 빛을 쬐서 굴절되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해서 우리가 두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절되면은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굴절을 다 알고 있으니까 두께가 얼마면 이렇게 다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다 측정을 해요. 또는 엑스레이 가지고 똑같이 빛을 쬐서 우리가 어떤 디텍터를 가지고 측정하기도 하고, 또는 포토 어쿠스틱 해서 광음향 방막 측정 방법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방막이 지금 여러 층이 있죠. 여러 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가 생기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향을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하고, 패턴이 있어도 가능하고 아주 얇은만 측정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한 가지 물리량을 측정할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떤 상황, 웨이퍼가 어떤 패턴이 있느냐,
패턴이 없느냐, 인라인이냐 또는 바깥에 폐버시켰느냐, 이 사양에 따라 다양한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막 응력,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측정 장비가 있어요. 여기는 측정 장비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맵을 다 그려줍니다. 스트레스 측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막의 굴절률 같은 것도 측정합니다. 이 굴절률을 측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처럼 막의 오염이나 두께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굴절률을 측정합니다. 또는 이 막이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한 가지 물질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물질이 합성되어 있는 물질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런 굴절률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다음은 도판트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엠모스, 이 게이트죠. 게이트 소스 드레인인데 여기 지금 P-에다가 우리가 M 플러스를 도핑을 시켜줬죠. 지금 이렇게 시켜 놓고 이 불순물들이 우리가 원하는 농도만큼 불순물을 주입을 시켰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불순물 농도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포인트 프로브로 측정하기도 하고 쉿조항을 측정하기도 하고 심스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냐하면은 이 자체도 지금 보면은 도핑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결국 도체죠. 도체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금속의 경우에 했던 방법처럼 퍼포인트 프로브나 또는 쉿조항 측정을 가지고 똑같이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심스 측정은 약간 다릅니다. 다른 방법인데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는 여기 지금 보면은 서멀 웨이브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복사파 시스템에서 이온 주입 불순물에 의한 격자 결함을 측정을 해서 불순물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장비 회사들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장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원리까지 알면 좋지만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내가 이런 불순물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죠. 회사에 가면은 이 장비만 맡아서 오퍼레이션을 해서 이런 농도를 측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요거는 약간 특이한 방법인데 스프레딩 레지스턴스 프로브라고 SRP라는 게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야. 측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 지금 이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고 이게 우리가 어떤 방막을 올린 거야.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금속이죠. 금속처럼 도체죠. 도체. 주로 이제 불순물을 측정할 때는 도체라기보다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실리콘이죠. 그래서 도체처럼 도체 역할을 하는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되죠. M 플러스나 P 플러스. 이 끝을 베벨링 합니다. 베벨링이라는 것은 비스듬히 깎은 거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하면은 경사급한데 얘는 옆으로 각도를 뉘어서 베벨링해서 쭉 하면은 이 포포인트 프로브를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서부터 이 쭉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그러면 각 부분에 쉿조항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불순물 농도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계산해서. 다음은 표면의 불순물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은, 여기 표면에 이제 디펙트 불순물을 하는데, 하나는 패턴이 없는 거, 하나는 패턴이 있는 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디펙을 찾는 거죠. 가장 쉬운 게 이제 이거죠. 여기 보면 다크 필드, 브라이트 필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강력한 빛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빛이 가서 여기에 어떤 불순물이나 알갱이가 있다면은 빛이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입자의 반사가 돼서 산란이 생겨서 잘 보이겠죠? 그걸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라이트 필드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다크 필드로 보여주느냐 이런 겁니다. 빛을 쬐서 반사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야. 아, 디펙이 몇 개나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장비가 지금 여기 있네. 웨이퍼를 인스펙션 검사하는 장비다 이렇게 돼 있네요. 또는 광학 현미경이 있어. 여기 밑에가 현미경 스테이지죠. 여기다 웨이퍼 올려놓고 현미경을 가지고 X, Y, G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우리가 보는 거죠. 디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보통 얘는 뭐 200배도 있고 곱하기 뭐 1000배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디펙을 찾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까처럼 빔을 쏴서 빔이 스캐터링, 산란이 되는 거를 이제 빛이 가서 산란이 되겠죠. 이거를 찾는 건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파티클 맵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아까처럼 검사 장비에서 빛을 쬐서 산란하는 거를 이미지화를 해보면 디스플레이 해주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엔지니어가 공정 엔지니어가 이 파티클 하나하나를 현미경 갖다 놓고 확대해서 봅니다. 아, 이게 어떤 디펙이다. 어느 장비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CD 측정인데, CD는 일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게이트를 우리가 만들면은, 요 길이가 CD죠. 크리티컬 디멘션. 이거를 우리가 SEM이라는 장비,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CD SEM인데 이게 현미경처럼 생겼는데 현미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0배라 그러면은 얘보다 훨씬 더 고배율의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배율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요 트랜지스터 지금 보면은 아주 하나짜리가 보일 정도로 확대한 고배율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요 길이를 측정합니다. 필요한 길이를 다 재는 거죠. 아주 높은 배열의 현미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라인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모니터를 보고 로딩 시켜놓고 측정하죠. 스텝 카바리지라는 것은 이제 요겁니다. 이렇게 굿하고 배드라고 되어 있죠. 밑에 패턴이 이렇게 있을 때 방막을 이렇게 증착시킬 때 이게 패턴 밑에 있는 패턴을 잘 따라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요걸 보고 굿이라 그러고 지금 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꺾였죠. 이렇게 지금 이런 걸 보고 배드라 그래. 그래서 이런 거를 스텝 카바리지 밑에 있는 굴곡을 잘 덮어주느냐 스텝을 잘 덮어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도 측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보면은
CRT가 있고 증폭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프로브가 있어요. 프로브는 그야말로 정말 정말 작은 그런 프로브죠. 눈에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끝이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가 보면은 툭 꺼지겠죠. 이렇게 툭 꺼지겠죠. 툭 꺼지면은 그거를 증폭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다음에 오버레이라는 것은 리소그라피 포토에서 쓰이는 건데 지금 이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마스크를 찍고 두 번째 마스크를 또 찍는데 정 가운데 딱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죠. 그래서